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연인이 끝났습니다. 조금 더 늘려졌다면 인물들이 왜 그리 해야 했을까? 그 상황과 심리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죠. 몇 회에 걸쳐서 연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별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연준인데요. 연준을 나타내는 키워드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도 그건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은 장현과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인해 집을 나와 스스로 고아가 된 장현, 그리고 처음부터 고아인 채로 능군리에 들어온 연준입니다. 장현은 자신이 누리는 제도권의 지위를 벗어던지고 나왔고, 연준은 제도권 바깥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한 인물이었습니다. 바깥은 춥고 무섭고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잔인한 공간이니까요. 달라붙어야죠. 연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호란이었죠. 호란을 통해 그동안 글로만 배우던 선비의 기계를 들고 일어나서 의병을 만듭니다. 임금을 지키면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순진한 선비의 정신이었죠. 그리고 연준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현실은 무능한 조정이었습니다. 초라하고 힘없는 왕, 그리고 그 왕을 지키기 위해 힘없이 죽어가는 백성들 뿐이었죠. 연준의 두 번째 전환점은 양음과 함께 길채를 찾아 나섰을 때였습니다. 순종은 있는 거죠. 마음으로 흠모를 했던 여인은 사실 길채였잖아요. 결혼을 했지만 순진한 연준은 그래도 길채의 사정이 걱정돼 양음과 길을 나섰습니다. 길에서 풀을 먹으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봤죠. 학문으로만 배우던 정치에서 전혀 다른 현실 정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자신이 들어가야 하는 세상, 정치이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밥버러지 같은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고 울면서 장철에게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에게 전환점은 은혜의 고백이었죠. 아내가 오랑캐에게 겁탈을 당할 뻔했죠. 어깨를 잡혔던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판단하고 정죄하며 객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게 당사자인 내 일이 된다면 그건 접근이 또 다르죠. 조정회의에서 결정을 못하고 당황하는 연준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리고 조금 비겁한 말을 하죠. 은혜가 오랫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차갑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건 사랑하는 아내지만 연준이 그 공동체의 규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어릴 때처럼 다시 세상으로부터 고아가 될 거냐, 다시 벗어나게 될 거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연준이 강요받았던 겁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연준은 착하니까요. 네 번째 그의 전환점은 장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장현의 진짜 이름이 장현이고 그게 바로 스승 장철이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철의 반응은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였죠. 그 전에 연준은 스승인 장철을 아버지 같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아버지같이 키워주신 능군리 어르신들도 있었죠. 연준은 아버지가 많죠.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라고 따르며 그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유익하고, 그게 연준이 바라는 것이었죠. 겁이 많은 자는 잔인해진다고 했는데 겁과 두려움에 쌓인 장철이 잃어버렸던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명분은 있죠. 가문, 기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심리는 결국 자신의 것을 잃을까 두려운 초라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스승이 말한 두려움을 스승의 얼굴에서 보게 된 거죠. 바닷가 전투에서 연준은 마지막에 이장현을 향해 쏘려던 화살을 멈추게 됐고 간접적으로나마 장현의 생명을 지켜주게 됩니다. 연준의 큰 변화죠. 용기였습니다. 그동안 따르려고 그토록 분주했던 기존 질서에 거슬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 은혜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능군리로 가면 안 되겠냐고, 자신이 아직 부족하지만 서방인이 같이 가자고 했죠. 연준은 순진하고 착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아였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것도 많았겠죠.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바르고 착한 이미지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늘 당당하고 적극적이며 들이대는 길채가 연준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대응을 잘해야죠. 여차하면 같이 날라리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거나 벗어나게 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능군리에서 바른 청년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통통 튀는 길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겠죠. 하지만 그런 당당함은 연준에게 없는 거니까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겠죠. 길채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어떤 틀, 제도,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 연준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어딘가 속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 시대 그 어르신들의 성리학 가르침에 도전을 한다든지 거스른다든지 하는 건 연준에게는 아마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딘가 속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연준에게는 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꼭 나쁘게 볼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를 잡았던 거죠. 연준이 아버지 같은 장철과 달랐던 건 현실 정치의 그 위선을 봤던 거고, 그걸 기꺼이 대항하며 살아가는 장현과 길채를 봤기 때문이죠. 그게 연준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장철과 같은 악마로 자라지 않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려움은 누군가 곁에서 대항하고 이겨내는 걸 보면 나도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은혜에게 속하는 걸로 은혜를 잡게 됐던 거죠. 그건 공교롭게도 어딘가 속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을 가진 연준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정을 잡아준 끈이 됐고 은혜의 품을 떠나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장현은 연준과 대비되는 인물이죠. 연준과 반대로 자신이 속했던 곳을 기꺼이 버리고 나왔던 인물이 바로 장현입니다. 하지만 장현도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제도나 절, 성리학을 따라 지킨다는 것 자체가 혹여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먹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늘 내가 뭘 또 잘못한 게지라고 어릴 적 장현이 그런 말을 했죠. 장현은 어릴 때 역시 겁과 두려움이 많았고 참 착했던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장현은 그 두려움이라는 알을 깨고 스스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성리학 바깥의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살았죠. 연준은 거꾸로 그 두려움으로 세상으로 들어갔던 거죠. 연준이 걸음을 안으로 옮길 때 장현은 걸음을 바깥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연준이 볼 때 어딘가 속했다고는 하나 자유로운 장현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을 은밀히 흠모하는 길채를 보는 설레임도 있는 쫄보였는데 그런 길채에게 기죽지 않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장현이었잖아요. 자신은 그 틀을 벗어나는 게 늘 두려웠는데 그래서 모순되고 답답한 현실에도 그거를 다 지켜봤어도 주저하는 게 다였는데 장현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사실 그렇게 연준의 캐릭터가 굳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아비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상의 민낯을 연준이 보게 되죠. 자기가 아버지라 여기며 따르고 그 안에 머물고 싶었던 가르침이었는데 그게 친자식이라도 죽이는 가르침입니다. 그토록 자신이 안전하게 거하고 싶었던 공간, 아버지라 부르며 안착하고 싶었던 곳이 가장 잔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친자식도 명분 앞에서는 기꺼이 죽이는 잔인함, 그 뒤에 있는 허무한 두려움의 진짜 실체, 그 두려움이 에너지원이라는 걸 보고 아마도 연준이 좌절한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지 인조가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그렇게 불효됐던 광기도 봤었잖아요. 결국 연준이 그토록 거하고 싶었던 곳이 가장 잔인한 공간일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들어가려던 곳이 가장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전에는 나가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연준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장현처럼요. 또 다른 공간, 머물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고향 은혜입니다. 장현이 길채가 고향이라고 말을 했었죠. 연준 역시 사람답고 사람 냄새 물씬 나며 편안한 쉼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는 안식처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그 안식처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안 거죠. 그 사람이 고향이고 바로 자신이 그토록 머물고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라는 걸 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는 이 일관된 메시지, 사람이 고향이라는 메시지를 연인을 통해 비추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켜야 될 가치고 사람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안식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소속된 곳을 벗어나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연준처럼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적당히 눈을 감게 되는 거죠. 공동체는 그 두려움을 근거로 개인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강제하는 거 아닐까요? 그 틀을 깨고 비로소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진정한 고향, 진정한 안식처를 찾게 된 연준이 해피하게 끝냈다는 것도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준의 두려움 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인 인물 키워드 시리즈 두 번째는 다음에 양은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